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이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요즘에 이 3대가 덕을 쌓아야 맞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층간소음이 없는 곳. 댁내는 좀 평안들 하십니까? 저는 위아래로 이제 코미디언들이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정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실제로 앉아서 방구를 많이 끼신 것 같아요. 방귀를. 그게 들린다고요? 그게 그게 들릴 정도. 아이, 이게 뭐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이 광고를 더 많이 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예. 좀 유독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진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바로 끼면은 바로 카톡을 보내고 시원하냐고 이렇게 그 정도로 소리. 서로 안부를 많이 물었었어요. 기린님 여기 그래요? 적어주세요. 누군지 살짝. 네. 적어달래. 궁금하잖아요. 또. 근데 실은 뭐 윗집의 층간소음 물론 걱정되긴 합니다만 내 집에 내 아이들의 소음도 아랫집에게 굉장히 좀. 그래서 저희는 필수템 있잖아요. 매트. 네. 그래서 소파 앞에다가 매트 2장 깔아놓고 침대 옆에다가 또 이불 하나 또 깔아놓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사례도 이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희야, 넌 나의 영원한 첫사랑이야. 뭐? 희? 나는 주연인데 첫사랑이 희? 좀 일어나봐. 뭐야?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아직도 그놈의 첫사랑 꿈속에서 만나고 다니는 거야? 엄마 아빠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 민기 지금 새벽 3시인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아유 미안. 저에게 1분은 인생을 바꾸는 1분이라고요. 절대 엄숙 부탁드려요. 또 잠은 자고 공부도 해야 집중도. 시끄러워. 제발. 내 성적 어떡해. 이게 새벽에 무슨 난리야? 기다려봐봐. 아빠가 해결하고 올게. 띵동. 이봐요. 저 나와봐봐요. 새벽에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시끄럽게 하면 어떡해요? 제가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해요. 지금 당신 집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당신 입에서 나네 지금? 응? 예? 이 시간에 불 켜 있는 집이 당신 집밖에 없어요. 증거 있습니까? 지금 나가세요. 장탕 나가세요. 나오라고. 리듬 더. 한 달 동안 지금 새벽에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지금? 예? 빨리 나와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 무슨 일인지 몰라요. 딴 집 가서 알아보세요. 아니 지금 당신 때문에 다른 집들이 이상한다고 난리라고요. 떨어진 제 성적 책임져요. 아저씨 때문에 저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그 제발 증거를 가져와봐요. 당신도 지금 시끄럽게 했잖아. 나 경찰 부를 거야. 나가! 그래. 경찰 부릅시다. 나도 할 말 많아. 경찰 불러서 삼자대면 한번 해보자고. 부르세요. 나도 할 말 많다고요. 이게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그렇죠. 말투에서 좀 묻어나는데. 3층 남자 지금. 자, 어쨌거나 저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만 확실히 그러니까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소음을 낸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게 보통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로 아랫집에서 윗집에게 하는 건데. 맞습니다. 지난 2021년에 빌라에서 있던 일이고요. 3층에 사는 A씨가 위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서 이 보복성 소음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윗집을 상대로 해서 새벽마다 각종 도구로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이용해서 노래를 크게 튼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방식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A씨의 이런 행동이 계속되니까 윗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사연을 보면은 이 A씨는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이 3층에 사는 A씨는 반복되는 행위로 119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라고 하면서 대화나 출입을 아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장을 들고서 찾아간 거고요. 그 결과 천장 곳곳에 보니까 도구로 아까 천장 막 찍었다고 했잖아요. 파인 흔적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뭐 확실한 물증이 있는 거네요. 네. 자, 재판까지 넘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복 소음 유발한 거 당연히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사실 그래서 어떤 걸로 처벌을 할 거냐 애매할 수 있었거든요. 이때 적용된 법조가 바로 스토킹 관련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스토킹이요? 네, 그래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했고요. 이에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확정을 하면서요.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보복소음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이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만 스토킹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스토킹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제가 기린님한테 계속 막 연락하는 거예요. 부재중 전화 해보니까 임주에 부재중 전화 100통 막 이렇게 와 있고요. 지난번에 진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받을 대상도 아니고 많이 당황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거 당연히 기린님 제가 자꾸 반복해서 그러면 공포심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보복 소음을 유발하면서요. 자꾸 내 존재를 알리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층간 소음의 보복 소음으로 응대한 행위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층간소음의 지속성을 증명하려면 계속해서 좀 녹음을 해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윗집 가족이 소음 일지를 작성했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오전 2시에 알 수 없는 도구로 벽이나 천정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몇 월 며칠 오전 12시쯤에는 경기에 중계방송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86차례 이거 걸쳐서 꼼꼼하게 작성을 했다고 해요. 이 중 일부가 증거로 활용이 된 겁니다. 왜 일부만? 그러게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 중에 31차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럼 데시벨이란 단위로 측정이 되지만 앞서서 왜 생리작용 때문에 막 층간소음 겪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그거 있을 때마다 갑자기 기계를 켜고 측정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언제 낄 줄 알고 그걸. 그렇죠. 소음이 났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걸 그 순간에 제대로 폭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증거를 남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녹음, 녹화 그리고 뭐 경찰 출동 내역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소량하게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자료를 확보해 두고 이제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한 뭐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또 관련 법에 보면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간을 새벽 6시부터 밤 10시, 야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6시로 정하고 있고 이제 주간에는 주로 그 39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야간은 34데시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측정치를 넘기면 지금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텐데 이게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에서 이제 변기물 내리는 소리. 들려요. 이거는 뭐 이런 소리도 층간소음에 이거를 일회적으로 이렇게 냈다고 해서 층간소음이 당연히 아닙니다. 물을 일부러 콸콸콸콸 계속 쏟아버리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층간소음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용변 보기 위해서 물 내리는 행위만으로 밤에 했다고 해서 층간소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느 나라 뭐 법을 살펴보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물소리도 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스위스 소음 방지법인데요. 네. 이거 샤워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있잖아요. 네. 이거를 소음 공해로 여겨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밤 10시부터 네. 오전 6시까지 샤워는 물론이고 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내서는 안 됩니다. 와. 10시 되기 전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자, 빨리 화장실 들었다가 이제 잘 준비해. 네. 군대네요, 군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성 또 반복성을 인정받아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적용이 됐는데 근데 이것만으로 처벌이
되는 건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 재판부에서도 단서를 달아둔 것이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스토킹으로 볼 만한 그런 정황들, 반복해서 찾아가고 연락하고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된 것이지 어떤 이런 소음 유발 행위 그 자체로 바로 스토킹 처벌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보복소음을 유발한 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아래층에서 위층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서 이제 위층에 상대로 해서 우퍼를 달고 막 헤비메탈 음악 막 크게 네. 틀고요. 막 항공기 소음, 공사장 소음 이런 거 일부러 전달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복 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윗집에 살고 있었던 부부는 우울증을 진단을 받았고 결국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때 이 윗집 부부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랫집에 대해서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사 때문에 발생한 비용, 월세 등을 합해서 손해배상액 3,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인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아랫집을 상대로 해서 또 이렇게 보복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면은 낼 때마다 1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이행 간접 강제 명령도 함께 부과했었습니다. 간접 강제 명령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기린님 절대로 이제 소음 유발하면 안 됩니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안 지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알겠습니다 지켰어. 해놓고 안 지키면은 그때마다 이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상당한 부담감으로 또 작용을 할 테니까. 자, 기리 씨가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아주 쉽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벌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뛰거나 걷기 전에 아랫집 사람이 방구를 끼기 전에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죠. 살다 보면 얼굴 마주쳐야 하는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보다는 서로 조금씩 조심하는 미덕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생활에 필요한 법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